소개해 드릴 책은 희망 친구 기아 대책에서 자립준비 청년들 8명의 이야기를 담은 이러려고 겨울을 견뎌나 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부산의 한 보육원에서 졸업한 8 모인 공동체가 있는데, 몽실이라는 그 공동체에 있는 보육원에서 퇴소한 청년들이 적은 책입니다. 이분들은 자립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신의 자립 경험 그리고 보육원의 시설에 들어가게 된 배경 내용들을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적었습니다. 요즘 자립 준비 청년들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자신의 자립 수기에 대해서 적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세상 좋아졌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힘들고 어렵지만 재밌는 모험, 기대어 일어서다, 아직 어리니까 다시 도전,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다, 이런 소주제로 어떤 자신의 경험담 이야기를 적은 어떤 감이 오시죠. 이제 부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불쌍하게 느껴졌다.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떠한 자립 준비 청년들의 이야기인데, 본인이 유기된 채 얼마나 시간이 흘렸을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 걷기 시작할 때 비로소 주변이 보이고 내가 생활하는 공간과 함께 있는 친구들이 보였다. 입학할 나이에 누나 형들이 생활하는 시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자비한 폭행을 받았고, 신고식, 그리고 신체가 약하여서 정서적으로도 불안감을 느꼈고, 이제 보육시설에서 겪은 고통이 정말 너무나 힘들었다. 눈물을 흘리며 참았고, 그곳에서의 규율을 익혔고, 공중에 들어서 바닥에 마구 던져지는 그런 경험, 폭력에 노출된 채 살아갔다. 그래서 충격과 고통, 분리 불안, 다양한 불안 요소를 가지게 되었다. 소위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못 배운 티를 내고 있었다. 그런데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났다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큰 피해를 이제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닌 나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이분은 사회복지사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되어 공부에 흥미를 가지고 내 자기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세우게 되었고요. 대학에 가서 낭만을 즐기게 되었고, 이제 대학에 가서 타인에게 자신의 조각난 과거를 들키지 않고 싶었다. 불쌍하게 보이는 시선, 다르게 보는 시선, 그런 것에 대해서 남들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처럼 보이고 싶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면 주제를 전환하기에 급급했다. 보육시설을 떠나기 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고,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던 그 공간을 하루하루 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돌이켜 봤을 때 내가 그동안 누리지 못해서 얻은 아픔과 결핍은 대래 이분을 성장시켰고, 부모 없이 혼자 자라 감당했던 상처는 세상에서 악착같이 사는 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자녀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스스로 얼마나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했다. 자립 준비 청년들도 읽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자립 준비 청년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내가 가진 기준으로 스스로 만족할 때 비로소 자립한 것이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괜찮다. 사회가 말하는 자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신만의 자립을 찾아야 한다라는 첫 이제 자립 준비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이제 본인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경험적인 이야기들을 이곳에서 적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슬퍼할 시간도 없었고, 또
변해져가는 보육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갔다. 슬픔이 익숙한 감정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 늘 적응하며 살았고 그곳에서 형들에게 맞은 이야기, 견딜 수 없는 공포가 몰려왔고 그래서 언제나 빠르게 적응해 가려고 했다. 공포 따위는 배신감이 컸고 그냥 방법은 체념뿐이었다. 나는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곳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려고 했으며 스스로 그곳에서 잘 성장한 것이 대견스럽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나누는데 인색하다. 한 번도 누군가에게 안겨본 기억이 없다. 그래서 표현은 투박해도 항상 마음 한편에는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부모의 사랑이 당연하다면 보육시설은 없어져야 하는데 부모를 향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선택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느끼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떤 한 친구는 기억 속에 엄마라는 존재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암담한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이제 했고요. 16살에 보육원 시설로 들어간 청년도 있었습니다. 16살이면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시설이 더 좋았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나 때렸기 때문이죠. 아동 학대로 들어간 친구는 다시는 원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사실 시설이 더 나았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책을 쓰면서 그 본인들이 얼마나 그 과거에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자신들이 부모님과 떨어져 있지만 어떻게 해서 자기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들을 매우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좀 많이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책을 적을 정도면 그래도 자립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대단한 그런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주고 앞서 몽실이라는 이 자립 준비 청년들이 모인 단체에서 그 자립을 도와주는 그런 단체니까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아픔을 통해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건 더 이상 상처나 아픔이 아닌 남을 돕는 용기가 된다. 이거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나의 아픔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것은 상처가 아픔이 아니다. 남을 돕는 용기가 된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 글들 중에 보면 한 청년은 또 세계 여행을 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그 자신이 더 큰 꿈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청년이고요. 이 청년도 자신이 어릴 때에 가졌던 또 병이 있네요. 뇌전증을 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을 이제 다녀왔다. 그렇게 노력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부모님과 생이별하는 정말 차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도 부모님과의 재회를 기다리는 사람,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도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청년은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복해지자. 그래서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에게 너도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말해주자. 환경보다 더 큰 꿈을 꾸자. 그래서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자. 이런 청년도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고요. 참 어릴 때에 참는 게 습관이 되었던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나 또 다른 여러 많은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은 청년들이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동안 잘 견뎌왔고 자신을 격려하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사랑을 주고자 하는 자신이 상처를 받아서 아물어진 그 곳에 새살이 돋은 것처럼 그것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니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끊임없는 능력을 가진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도전도 받으시고 또한 그 상처가 많다고 하지만 새로운 가정들을 만들려고 하는 결혼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새로운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도전을 주는 책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본인들의 아픔과 부족함을 다 아는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부모가 없지만 또 때로는 수급자인 청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이 어떻게 보면 또 시설에 있는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의 보살핌,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청년들이
마지막으로 이거를 보면 부모가 없는 친구들이 모인 곳이 아니며 보호를 위주로 하는 곳이라고 보육시설 내의 관계는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이다. 이런 글을 적은 청년이 있습니다. 쉽게 읽어지는 책이고요. 자립준비 청년들을 도와주는 단체라든지 그리고 이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베풀고 희망적인 인생을 살고자 하는 분들은 이러려고 겨울을 견뎠나 봐라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